정익준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2차 TV 토론 당시에 일본군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드 3불이라는 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미 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는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자, 이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문제 삼은 건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대선 토론에서 실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양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드리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고 보통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안보 협력 국가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너무 확장해서 그 동맹이라는 표현을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일본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으로서 군대를 군력을 증강하는 것이 한국이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에서도 자위권 이상의 군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상정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미일 동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게는 마이너스이고 일본에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경솔한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안보에 이 첨예하고 예민한 부분을 제대로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실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고 시점상 또 이제 3.1절이 바로 내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육성입니다. 제가 흉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전쟁의 위험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일본 문제 결코 지금 3월 1일이 얼마 남았다고 저 같으면 또 이관순 선생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 한반도 개입 이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유관순 선생한테 미안했어도 그런 말 못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권영세 본부장입니다.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이 윤 후보가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작 선동이자 추악한 정치 공작이다.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경고한다.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권영세 본부장 말씀을 들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서 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해서 입장문을 직접 내고 그런 사과의 말씀까지 드렸죠. 근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유사시에 일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발언은 윤석열 후보 입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정적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많은 언론과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냐면 매번 저런 식이에요. 뭔가 문제가 되고 뭔가 이 실언을 했다 그러면 그 실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상반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 공작이다. 이 정치 공세다. 그러니까 그거 중단하지 않으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법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된 것이다라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 조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게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표현으로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유사시에 전쟁이 한반도에서 나게 되면 당연히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남한에는 남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북한에 자기네들이 상륙하겠다. 그럼 북한은 남한 땅이 아니니까 북한에 우리 일본군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냐. 일본이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 땅도 우리 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거는 남한 땅이 아니니까 북한에 상륙해가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북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쪽으로 한반도로 일본군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차라리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은혜 의원님. 아마 민주당은 이번에 또 대목이 섰다, 장이 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작년이죠. 총선 때 보면 이제 한일전으로 재미를 보셨죠. 이번에도 이제 3.1절 앞두고 있으니까 반일 감정을 한번 어떻게 이용해보자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갈등과 분열을 먹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다 얘기했죠. 그리고 유사시에 일본군 개입, 그거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다음 날 아주 신속하게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이런 침소봉대로 어쨌든 다시 한번 대선을 한일전으로 치러보겠다 짜깁기를 하시는 거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덧붙이자면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오늘까지도 민주당의 우상호 본부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숙한 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늘 민주당의 사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까지 꼬리가 길어요. 남 탓을 하면서 빠지시죠. 깔끔하게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그러면 김은혜 의원께 또 드립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제 안보,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MD 체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모호하고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도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도 이것은 용인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22일 날 외교안보 11대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발표를 하는데 이때도 전술핵 배치, 그다음에 핵 공유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TV 토론에서는 이걸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공약까지 다 뒤집어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이야기까지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외교 안보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김은혜 의원. 11대 공약 발표한 게 맞았죠.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공약에 나왔던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작년 9월의 얘기죠. 윤석열 후보가 경선 때 일이었기 때문에 내부에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자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을 경선 TV 토론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님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과 할 때는 좀 날짜에 대해서 서로 팩트 체크를 좀 챙겨야 되겠네요. 예. 네.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도 한 대목씩 들어보고 오늘 사실 굉장히 뜨거운 뉴스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고 변희수 하사님 일주기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차별금지법만은 국민의힘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대신 국방부 장관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참모총장이 와서
사과를 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 국민 통합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진정한 진심을 설득을 시켜드리는 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입니다. 세 번째 얘기 시작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남욱, 김만배, 화천대유 일당들의 녹취록에서 영화 무간도가 거론되면서 우리 쪽 사람을 성남시에 끼워 넣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의했던 것, 그리고 4천억 도둑질 잘해야 된다라고 화천대유 설립 전부터 모의했던 대로 이들이 배당금을 타갔다라는 녹취록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